법무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성폭행 사건 무죄 받는 법 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항소심의 재판 절차를 개관을 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여부, 그리고 항소심에서 공사실을 자백할지 부인할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항소 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소심 재판 절차를 개관하겠습니다. 1심에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은 기록을 정리해서 항소심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이었다 그러면 그곳에 항소장이 제출이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는 기록을 만들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 기록을 접수받은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발송하게 되고, 피고인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이 열리고 1회 공판기일에서는 항소 이유서를 진술을 하게 되겠죠. 항소 이유는 간단하게 사실오인이냐 양형부당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증거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피해자 증인 신청, 국가수 사실조회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거 신청에 대한 체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항소심 2회 공판기일 이후는 1심 재판과 동일하게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마지막 공판기일에는 증거조사가 종결이 되고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의견 진술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게 될 것이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되어서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고,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등의 그 판결 선고를 하게 되겠죠. 그죠? 항소심 판결에 불복을 하면 상고장을 제출을 하게 될 것이고,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성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 새로운 변호사 선임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공사실 부인했는데 유죄 판결이 선고됐으면 변호사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 판결 후에 항소유서 제출 시한까지는 시한이 많지 않죠.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항소심에서 공사실을 자백할지 부인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1심에서 공사실을 자백하였을 경우에는 자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해서 감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힘든 겁니다. 1심에서 공사실 부인했는데도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에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을 위한 항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 대법원은 1심 유죄, 2심 유죄의 경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소심 판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죄 판결문보다 그 무죄 판결문이 훨씬 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써봐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된다면 무죄 판결문을 왜 쓰겠습니까?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폭행 사건 경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말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이죠. 근데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다시 신문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대부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를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항소심은 2차 가해 이슈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을 극히 꺼려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다시 증인
증인신문하기가 극히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피해자를 다시 증인신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고, 이러한 경우임에도 항소심에서 계속 공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피고인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항소심에서 공사실을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 공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하는 경우, 근데 이 경우에는 무죄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겠죠. 두 번째는 위험은 있으나 여전히 공사실을 부인하면 다투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항소기각 판결로 1심의 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무죄의 불씨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항소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항소유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필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항소 기각 결정이 돼서 원심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달력을 놓고 하나 둘 이렇게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일을 세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 줄을 여러 번 꺼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항소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공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초범이다, 그리고 자백하고 있다, 범위가 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심의 형이 너무 세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합의 공탁할 예정임을 기재해도 좋습니다. 공사실 부인 시에는 항소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1심 판결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심 판결문에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을 때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 성관계 이후의 피해자의 행태 등에 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모순됨을 강조한다, 또는 피해자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계단식 아파트 복도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새벽에는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계단식 아파트는 바로 앞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행 자세가 이게 도대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아주 어려운 자세다, 이런 걸 주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피해자 진술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문자, CCTV 등 객관적 진술과 모순됨을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초동 경찰의 수사보고서, 모텔 직원의 진술과 모순된다, 이렇게 주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소위 피해자 다움에 관한 주장을 하셔도 되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구호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었다 등 피해자의 행태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의 행태라기보다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람의 행태였다 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는 피해자 다움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의 행태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성폭행 사건 항소심 증거신청서 제출 이후 절차, 그리고 상고심 재판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